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29일, 2019년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마침 어제 자정까지 공수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토론이 있었죠. 밤 자정을 기해서 이제 필리버스터 종료되었고, 내일, 그러니까 12월 30일 월요일 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법률 1+4 대략 한 160표 정도를 갖다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웬일인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통과를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이 선거법으로 군소정당들이 득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가운데 과연 그런 가운데 공수처법을 굳이 통과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 제기하시는 분들이 나온 겁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박주선 의원, 검사 출신이죠. 그다음에 현재 국회 부의장인 주승용 의원,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동철 의원 등 이른바 중진들이 보면은 공수처법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는 입장 표명한 사람은 3사람에 불과합니다마는 나머지 이 3분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법 통과를 시켜놓고 나니까 완전히 세된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이군요. 첫째는 심상정 대표, 손학규 대표, 그리고 정동영 대표입니다. 아마 이분들은 속으로 이런 얘기할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마치 2016년 영국에서 블랙시트 그 국민 투표에서 가결시켜놓고 영국 국민들이 하나같이 한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원내 교섭단 제도 만들고 그야말로 좀 포근하게 여생을 보낼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에서 의외의 한 수를 들고 나왔죠. 비례한국당 이야기입니다. 비례한국당이 나왔을 경우는 지금 보면은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손해를 갖다 왕창 보게 되고 정의당은 약간의 이득 정도만 보게 됩니다. 나머지 민평당이나 이런 군소정당은 그건 아예 득을 볼 여지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이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국회 예결위에서 이원욱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내대표보다 어떻게 보면 원내 수석 부대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촘촘하게 실무적으로 챙기는 야정 사령관이 각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이원욱 원내 수석 부대표 핸드폰, 스마트폰에 장면이 잡혔고 그걸 기자들이 찍었죠. 내용은 이겁니다. 자유한국당만 비례한국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을 경우 민주당은 왕창 손해보게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외부 어느 전문가, 어느 박사의 어떤 충고죠. 거기에 대해서 이원욱 원내수석은 감사합니다 라고 답신을 보내는 그 장면이 눈밝은 사진기자분들에 의해서 찍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도 비례대표 빗자도 얘기를 안 꺼내요.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든다 그러면은 보통 때 같으면 민주당에서 펄펄 뛰면서 그런 꼼수 부리지 마라. 우리가 비록 근본적인 잘못은 좀 했지만 너희 그렇다고 너희까지 비례한국당 만드느냐. 너희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비례민주당 만들겠다. 라고 나올 법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례한국당이 나오고 비례민주당이 나왔을 경우는 바른미래당을 말할 것도 없고 정의당이 오히려 지금 현재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번에 그렇게 1년 동안 온갖 꼼수, 그 민주당의 꼼수에 앞장서서 공수처 만드는 그 대가로
주겠다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그 단맛에 빠져서 1년 동안 허우적거리던 심상정 손학규는 완전히 세된 겁니다. 이제 구체적 수치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일이죠. 내일 공수처법만 통과시키고 나면은 바로 비례민주당 창당 준비를 나설 겁니다. 왜냐고요?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만약에 비례민주당을 만들 때하고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을 때하고 어느 정도 표차가 나냐니까 13석이 차이가 납니다. 13석. 아니 멀쩡히 앉아서 13석을 손해볼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만나를 무릅쓰고 비례민주당 만들 텐데 지금 비례민주당 빗자만 꺼내는 순간 자기들이 얘기했던 1+4, 4+1에 자기들 그 꼼수, 연대 꼼수 연합이 무너지게 되고 내일 공수처법이 통과가 불투명해집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례대표 비, 심지어 비듬의 비빔밥의 비자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내일 땅 공수처법 통과시켜 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나올 때 완벽하게 180도 달라질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의 그와 같은 꼼수에 가장 앞장서서 정의당의 정의 없고 바른미래당의 미래 없는 그 일을 이끌어왔던 손학규, 심상정 손학규 과연 살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일단 현재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도하 한국일보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그러니까 보수 정론지인 조선일보 그다음에 진보 좌파의 기관지적 성격의 한국일보 여기서 공이 최근에 리얼미터가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걸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여론조사 결과 최근 12월 중순경입니다만은 민주당이 41.3%, 한국당이 31.7%, 바른미래당이 4.0%, 정의당이 5.7%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론조사는 무응답이 나와요. 무응답이 13% 내외인데 문제는 여론조사할 때 이 무응답층은 실제 투표를 하게 됐을 경우는 투표장에 나오면 다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41.3이지만은 한국당 31.7은 한국당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대한 그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반면에 샤이 보수라고 하죠. 내심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을 갖다가 지지하지만은 여론조사할 때는 무응답으로 표현하는 경우 샤이 보수가 많기 때문에 한국당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재 2019년 12월 중순경의 리얼미터 가장 지금 여권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리얼미터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그냥 비례한국당 만들지 않는 가운데 그러니까 비례한국당만 나온다면 민주당은 현재 129석에서 127석으로 2석이 줄어듭니다. 자유한국당은 108석에서 121석으로 13석이 늡니다.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6석으로 12석이 줍니다. 물론 조만간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새 보수당으로 아마 분당될 것이 1월 5일쯤 분당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은 더 쪼그라들겠죠. 제가 알기에는 지금 바른미래당 28명 중에 손학규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이른바 바른미래당 당권판 8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명이 넘는 비례대표는 그야말로 당적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이고 조만간 1월 5일 이후 1월 한 중하순경에는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새 보수당으로 갈 사람이 줄을 설 겁니다. 자, 정의당이 지금 5.7%에 현재 6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례한국당만 나온다면은 7석으로 한 석이 늘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은 내일 공수처법만 통과시키고 나면 화장실 일 다 본 겁니다. 이제는 얼굴 싹 바꿔서 바로 1월 초순, 아니 정확히 12월 31일부터
바른미래당, 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드는 것은 100%. 그건 황교안 대표 본인이 이른바 병상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반드시 비례한국당 만든다고. 만들 겁니다. 자, 민주당. 이제 이건 비례한국당하고 비례민주당이 다 나왔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민주당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 41.3, 한국당 31.7, 미래당 4.0, 정의당 5.7, 무응답 13%의 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투영한 겁니다.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129석에서 140석으로 플러스 11석이 늡니다. 그러니까 비례한국당만 나왔을 때하고 비례민주당을 같이 맞대항해서 비례민주당 만들면 13석을 더 벌게 되는데 이 13석을 갖다 놓칠 사람들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한 석, 두 석 갖고도 목숨 걸고 싸우는 판인데 이럴 경우는 자유한국당은 현재 108석에서 115석으로 7석 늘 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6석으로 마이너스 12, 그건 그대로예요. 문제는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현재 6석에서 5석으로 한 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완전히 심상정, 손학규는 세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지금 공수처법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심 이미 비례민주당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공수처법 통과될 때까지만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손학규나 제가 만약에 심상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4월 15일 총선 때까지 총선 이후로 표결을 미루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즉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최소한 공수처법 표결을 갖다가 한 4개월 늦추는 겁니다. 그들이 공수처법이 그렇게 금과 옥조고 그거 없으면 우리나라 검찰개혁 안 된다면서요. 좋습니다.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저는 공수처법은 게슈타포법이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손학규, 심상정 등의 그 뜻에 한번 좀 맞춰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4월 15일 즉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4월 15일까지도 필요 없네요. 굳이 하자면은 저 후보 등록 그 무렵에 후보 등록 그 직전에 하든지 제일 좋은 거는 4월 15일 총선 끝나고 왜?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거든요.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를 갖다 규율하고 있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 5월에 통과됐습니다.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그 국회가 이제 임기 종료되기 5월 말 5월 29일 5월 29일 종료되기 직전인 5월 초순경에 그 당시에 땅 국회에서 두들겼던 법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새누리당 대표가 바로 박근혜 대표였죠. 맞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 손학규나 심상정이라면은 이거 저 내일 표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얼굴 바꿔갖고 민주당에서 화장실 일 볼장 다 봤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길로 간다. 라고 바로 비례민주당 만들어서 군소정당 갖다가 완전히 지금 보면 군소정당이 여기 지금 그나마도 리얼미터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지 실제 투표 까보면요 민주당은 140석 안 될 거고 다 나와서 비례민주당까지 한국당 비례한국당 플러스 또 보수정당들 합치면 거의 150석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지역구에서 정의 없는 정의당에 누가 투표하겠습니까? 미래 없는 미래당에 누가 투표하겠습니까? 그나마 정당에서 몇 퍼센트 건져갖고 정당 투표에서 비례대표로 채울 요량인 것 같은데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둘 다 나오면은 미안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자칫 잘못하면 정당 해산에 이르는 거의 제로 의석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심상정과 손학규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어쨌든 내일 표결을 미뤄야 됩니다. 표결을 미루고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4월 15일 총선 결과를 보고 국민들 민의를 갖다 좇아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표결로서 공수처법 처리하겠다 하는 안을 오늘이라도 내십시오. 그래서 이인영 민주당 대표하고 흔한 얘기로 뭐 당꼬를 하시든지 뭐 협상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들은 손학규 심상정은 내일 공수처법 법 통과되는 순간 두 번째 세대입니다. 완전히 바보 됩니다.